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구조를 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구조 중이던 환자와 헬기 밑에 있던 보호자가 숨졌습니다.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5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합동 분향소에는 이틀째 유가족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는 시민도 많아 황금 연휴가 코로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유력 후계자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거론했습니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선 이천 화재를 계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0.63% 떨어져 8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지난 12, 16 대책 이후 많게는 2억 원 이상 내렸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등산객을 구조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동체는 거의 멀쩡한 만큼 소방대원 5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들것에 실어 구조 중이었던 심정지 환자와 헬기 아래에 있던 부인이 숨졌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헬기 한 대가 산 정상 부근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7분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인명구조 중이던 경남 소방본부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제자리 비행 중에 15m 상공에서 환자를 호이스트로 올리던 중에 지면으로 불시착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심정지가 온 등산객을 들것에 묶은 뒤 헬기에 올라타고 나서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던 중 헬기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습니다. 메인 로터는 나뭇가지와 지면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조 장면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멈추면서 침대가 올라가 침대에 대해서 안 올라가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모르겠지만 헬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지상하고 이제 헬기가 계속 못 두고 지상에 닿으면서 옆에 누우면서 들것에 실려있던 60대와 헬기 아래에 있던 부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5명은 고도가 낮아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헬기 트라우마로 산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추락 헬기는 크게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체를 수습하는 대로 추락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추락한 헬기는 경남 소방본부가 민간 항공사에서 빌린 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는 정비 불량과 조종사 교육 미비로 연달아 추락 사고를 냈던 곳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헬기는 요구조자를 끌어올리던 중 한 바퀴 돌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제자리 비행 중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체 결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 헬기를 지난해 9월부터 민간 항공사인 세진항공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구급대원은 소방관이지만 헬기 운용과 정비는 세진항공 소속 인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진항공의 헬기는 지난 2016년 연달아 추락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2번 모두 인재였습니다. 2016년 1월 사고는 헬기 테일 로터의 불량 부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당시 정비사가 이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됐고 비행 전 안전 점검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2번의 사고로 모두 7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8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2차 감식도 진행됐는데 지하 2층인 만큼 위에서 떨어진 잔해가 엄청나게 쌓여 살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신원을 알 수 없던 희생자 9명 중 8명의 신원이 확인된 거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신원이 추가로 4명이 확인되면서 오늘만 총 8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38명 중 37명입니다. 이제 경찰은 희생자 15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체열할 수 있는 시신은 일산화탄소 농도로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일산화탄소의 농도 여부를 확인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가 확인이 되면 혈액 채취하고 검암만으로 가름을 하고 혈액 채취를 통해서도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한다 그러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그런데 경찰이 일부 유가족들에게 상황 설명 없이 부검 계획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유가족들이 모인 체육관으로 가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나온 겁니까? 네, 오늘 2차 합동감식에서도 어제와 같이 경찰과 소방 등 7개 기관 4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6시간 동안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의 면적이 500평이 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감식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안경 등 소지품 12점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물건들을 모두 감정기관으로 보내 화재 원인을 파헤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돈을 모아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아들. 주말에 엄마 생신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던 아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천시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가족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모아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 차 있다 놀래지 말고 여기 차 있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 참 그 앞에 있는데 건물 앞에 있는데 아들만 없더라고. 어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내 생일이고 하니까는 하루 갔다 오든지 미리 가서 거기 가서 먹든지 하자고 엄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래 누나랑 그렇게 해서 갔다 오자 이랬거든. 또 다른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들과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해왔던 아버지는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부 현장에만 있었어. 우리 아들도 안 죽을 수 있었어. 10분만 늦게 가면 돼. 그럼 안 죽었어. 우리 친구도 안 죽었어. 10분만 늦게 가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5명도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이곳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가 안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인재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경찰이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하루 만에 업체 관계자 6명과 목격자, 유가족 등 2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15명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시공사 본사를 포함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사 관련 서류를 분석 중입니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 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그날 수사에 돈 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 등 공사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시공사 대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죠. 심지어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으니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밖에 나온 아이들이 물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백사장에는 벌써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도 보입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6월 조기 개장도 취소했지만 황금 연휴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피서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불편한데 이렇게 땀이 이쪽에 더 많이 끼는 것 같고 기름지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좀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 강원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이 3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마스크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다들 지금 조금은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정부는 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간,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걸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준비 중입니다. 1차적으로는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경북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증이고 또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다른 국가에서 발표된 인구 집단 대비 항체 검사 결과를 보면 확진 환자보다 많게는 50배 이상 감염자가 있었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경북 이외에도 행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할 때 면역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정부가 이들에게도 모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죠. 직장인 40%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 절세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에서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무단 이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데 대해 갑론을박이 잇따랐습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직장인 중 40%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3,083만 원 이하면 기부를 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1,858만 명 중 722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국민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근로장려 세제처럼 납부하는 세액의 여부에 상관없이 환급형 기부 특별세액 공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서 부패한 시신이 대거 실린 이삿짐 트럭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그런 건데 고의성이 없는 만큼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보관용 가방에 담긴 시신이 대형 이삿짐 트럭에서 옮겨집니다. 현지 경찰이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아 인근 트럭 4대를 확인해 보니 시신 59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 장례식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대폭 늘어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삿짐 트럭을 빌려 얼음을 채운 채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밀려드는 상황을 고려해 장례식장 측을 처벌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ctually sad that this is happening. And to be honest, he's a good man.
the owner of the funeral home. 미국 뉴욕시에선 현재 31만 명이 감염돼 2만 4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폭염 탓에 수만 명의 인파가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해변에 몰리자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해변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People that are congregating there that weren't practicing, if we can get some framework and guidelines to get this right, we can reopen very, very quickly. 해당 지역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은 싣지 않고 그냥 동정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의구심이 생기죠.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심혈관 수술 후 쇼크로 숨진 것을 99% 확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말쯤 발표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며칠째 김 위원장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보도할 뿐 건강 이상설에 대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존을 보내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이 모범적인 선동원, 5호 담당 선전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격려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6년 탈북한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심혈관 수술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고 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말쯤에는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북한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하루 만에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엔 이틀 뒤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중요한 건 또 우리 정부 입장이죠. 청와대는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불거지자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고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우방국으로부터의 정보도 다 감안돼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한미 간에도 정보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고설이 계속 불거지자 청와대가 오늘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움직임 등 특이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국 정부들이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대만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만 정보기관 수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는 병이 났다고 말을 흐렸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픈 것이 확실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맞다면서도 군사나 권력 구도에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북한 내부의 특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픈 것은 맞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정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건강 이상설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 전까지는 온갖 추측이 난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채널A 기자는 취재 요청을 위해 감옥에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4통의 편지를 쓰고 3차례 그의 지인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죠. 일명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은 이철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무려 41시간의 대치 끝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오늘은 오전부터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의 강압적 취재 대상으로 지목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고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취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취재 협조를 요청하고 대리인 지 씨를 만나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근거 등도 조사 중입니다. 이 전 대표를 시작으로 검찰이 압수물품 분석을 근거로 한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 난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남성도 있었는데 다행히 경찰의 설득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이 새카맣게 불탄 집 안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노부부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고층 빌딩 난간에서는 한 남성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3시간 넘게 옥상 난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설득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저기 옥상에서 끝에 이거 있죠? 거기 앉아있다가 천천히 있다가 저쪽으로 안 보이는 데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여기 이제 사다리차 이제 소박차 와가지고 사다리차 올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한번 올라갔다가. 경찰은 남성이 왜 난간에 올라가 소동을 벌였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경북 울진 야산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8대가 투입됐고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 300여 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산을 넘어섰으니까 그 밑에 이제 다음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어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산 곳곳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진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130주년) 노동절인 오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체온을 잽니다. 손 소독까지 마치고 옆 사람과 간격을 띄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130주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에서만 3만 명 정도가 모여 집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수백 명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커진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에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사정 비상협의를 통해서 해고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역에서도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수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천의 물류창고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아니라 안타까운 산업재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절 메시지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천 화재에 대해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며 안전한 일터로 산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요즘 여권에선 때 아닌 개헌 발언이 잇따르고 있죠. 일단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 가서 본격적인 개헌 추진을 위한 군불대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180석이니까요. 서남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발의된 국민발안 개헌안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발안 개헌안을 이달 9일 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고
그 과정으로 의장도 생각하셨고 국민바람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이달 9일 전으로 둔 이유는 법안의 시효 때문. 국민바람 개헌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5월 8일엔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법력권을 합쳐도 의석수가 개헌선에 한참 모자란 160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통과 가능성이 작은 국민바람 개헌제 관련 발언뿐 아니라 송영길 의원 등 개헌 관련 발언이 최근 잇따르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탄생한 직후에 개헌부터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원래 순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 논의를 꺼냈다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당의 진로를 새 원내대표에 맡기기로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지 당대표 중심으로 갈지 일주일 뒤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해졌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도 통합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을 수습할 원내 지도부 구성을 오는 8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긍정적인 후보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권영세 당선인, 3선의 유이동 의원입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일찍 열기보다는 비대위를 통한 혁신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4연패에 대한 성찰이나 혁신 없이 바로 조기 전대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반면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5선의 조경태 의원, 4선 이명수 의원과 김기현 당선인, 3선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3선 조혜진 당선인 역시 비대위보다는 당내 개혁과 반성이 먼저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도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부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번에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그 당내 총의를 모아가지고 한편 연일 통합당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고 잡탕당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당선인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는 영남 의원들과 절반에 가까운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2억 원이 넘게 빠졌는데 코로나19와 정부 규제 등으로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 시세는 지난 연말만 해도 20억 이상이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강남권 아파트 사정들도 마찬가지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시세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 대표 아파트들의 시세가 주춤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12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0.63%가 떨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세도 끌어내렸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등 정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6월에 부과되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점과 이제 6월 말까지의 이제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이제 퇴로 열어둔 부분들이 있잖아요. 5월에 이제 절세와 관련된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등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의 시세도 주춤하면서 아파트값 하락세는 수도권 일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으로 여당의 부동산 규제에 힘이 더욱 실리면서 정부 공인 시세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주택 가격이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환전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손석희 JTBC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얼굴을 드러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사기 행각도 벌였다고 스스로 공표한 겁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연루된 분쟁과 재판을 빌미로 모두 합쳐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번의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경찰은 이와 관련된 조주빈의 돈 전달책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직접 만나 사기금을 건네받거나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전후에 걸쳐 가상화폐로 지불된 범죄 수익 환전에도 관여했고 마약을 팔겠다고 속인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의 공범들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특정한 40명에 대해선 일부 소환 조사도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터널에서 연기를 빼주는 제연 시설이 필수인데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길이가 짧은 터널은 설치 의무가 없거든요.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탱크로리가 터널 벽을 들이받더니 멈춰있던 차량을 밀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이때 또 다른 탱크로리가 추돌한 뒤 그 뒤를 또 다른 탱크로리가 들이받으면서 화염에 휩싸입니다. 모두 4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2년 전 범서 2터널에서 발생한 트럭 화재도 화염과 유독가스를 뿜어 23명이 다쳤습니다. 두 터널 모두 길이가 1km 이하라는 이유로 연기를 빼줄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고립되기 쉽고 대피도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살펴봤더니 1km 미만의 터널과는 달리 1km 이상 터널에는 제연시설이 달렸습니다. 소방법상 1km 미만의 터널은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가장에 만든 세트장에서 화재 실험을 해봤습니다. 4분 만에 불길이 차량 전체로 옮겨붙더니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 도로보다 7배 이상의 유독가스들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식사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km 미만의 고속도로 터널은 536곳, 위험도에 따라 42곳에만 제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300m, 독일은 400m가 넘는 터널에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 돼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성교육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해자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거죠. 뭔가 잘못됐죠. 심가현 기자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초등 성교육 자료입니다. 안 돼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소중한 몸을 스스로 지키자. 집에 일찍 다녀야 한다는 노래를 배우고 친구 집에 친구 오빠만 있을 때, 혼자 있는 집에 누가 왔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가르칩니다. 모두 2015 성교육 표준안에 기반한 자료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의 피해자를 넘어 가해자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성교육 전반은 피해자 되지 않는 법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재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현행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꼴로는 학교보다는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성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안을 재설계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타당성들을 확인해서 수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게 과제 공고를 해도 참여하시겠다라는 분이 안 계셔서 아직까지는 못. 여성가족부 등에서 일부 비판을 수렴한 새로운 자료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근본이 되는 표준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야. 그게 이제 그동안 그래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많이 미루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해자가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는 거절과 거부의 방법을 넘어선 포괄적 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흡연 또 결핵 백신, 이른바 불주사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얼마 전에 흡연자가 더 코로나에 위험하다는 연구도 나왔었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니코틴이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평균 흡연율은 24.5%인데 확진자 중 흡연하는 사람은 8.5%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확진자 중 흡연자 비율이 전체 중국 인구의 흡연율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맞는 BCG 결핵 백신, 이른바 불주사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CG 접종 국가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떨어진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4건의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무증상인 확진자가 다수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진자 그룹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흡연자 10,000명하고 비흡연자 10,000명을 코로나19에 동등하게 노출이 돼서 유의하게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BCG 백신 또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만큼 연관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5월의 첫날 오늘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더우셨죠?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들은 오늘 30도를 넘은 곳들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낮 동안은 뜨거운 볕으로 인해 강원 동해안과 경북, 충북 지역은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덥겠지만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종일 흐리겠고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 대구는 31도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교수님이 카페에 갈 돈을 줬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은 반지하방에 살아 온라인 수업에 자주 지각하고 조퇴하는 학생에게 담당 교수님이 인터넷이 잘 되는 카페에 가서 수업을 들으라며 사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도 전임 교원이 아닌 시간 강사였습니다. 꼭 성공해서 나처럼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돕겠다는 이 학생. 역시 선행은 돌고 돕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